네, 안녕하세요. 심내혈관 질환관리 학술 강좌 시리즈 그중에서 영양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현숙입니다. 오늘 본 시리즈에서 저희가 다룰 주제는 기저질환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한 모바일 케어,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연자, 영양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주식회사 어메이징 푸드솔루션 대표이사이시죠. 우리 박현진 영양학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어메이징 푸드솔루션 대표 박현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기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죠. 특히 개인 데이터에 맞추어서 내가 어떤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영역에 큰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세션을 빌려서 모바일 영양관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모바일 영양관리의 우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밴드에서 앱으로 직접 전체적인 활동량이라든가 또 혈당이라든가 또 혈압 이러한 기초적인 그 데이터가 연동이 되고 또 트래킹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식이 섭취에 대한 거는 그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체중을 측정하거나 하는 등의 기기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한 번 데이터를 설정하고 나면 본인이 사용하는 모바일상의 어플, 앱으로 데이터가 자동 전송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식이 섭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무언가 단계를 취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를 해야만 데이터 자체가 축적이 된다는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이슈가 타 영역에 비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바일 앱에서는 식이 섭취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시듯이 텍스트를 통해서 내가 먹은 메뉴명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음성인식을 통해서 메뉴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진을 찍으면서 내 식이 섭취 기록을 남겨나가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간에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위를 통해야만 내 식이 섭취 데이터를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타 영역의 건강 데이터에 비해서 식이 섭취 데이터를 취득하기 힘든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건강 데이터에 비해서 식이섭취 데이터를 모바일로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그 몇 단계의 수동적인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입력의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활동량계도 연동도 하시고 체중도 측정하시면서 데이터도 연동하시고 또 아울러서 식이 섭취 기록도 약간은 번거로움이 있지만 잘 남기시는 것일 텐데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모바일 앱 내에서 내가 남긴 데이터에 대비해서 어떤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식이 관리, 영양 관리를 하는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수치 자체가 결과값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사용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치에 근거한 결과값이 보여지는 부분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석하기도 난해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삶의 실질적인 식생활 개선을 이루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고혈압 약을 막 복용하기 시작하신 그 지인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분이 이제 고혈압 약을 진단받으시니까 이제는 헬스케어 앱을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식생활 관리를 막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한번 그 앱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그분 하시는 그 피드백이 막상 그 식생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앱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값이 보여져야만 그 실질성이 과연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늘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 모바일 역량 관리를 통해서 가장 실질적인 결과값을 송출한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보자면 50대인 고혈압을 진단받은 남성분과 30대인 임신을 하신 여성분이 같은 밥상을 놓고 식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대로 된 모바일 역량 관리 앱이라면 같은 밥상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두 사용자에게 나가는 결과값이라는 게 사실은 달라야지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결과값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모바일 역량 관리 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삶에서 식생활의 변화를 위해 실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셈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수치에 근거한, 즉 같은 밥상을 여러 명이 데이터를 남기게 되면 동일한 나트륨 함량, 동일한 칼로리, 그런 같은 수치가 이제 결과값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이 현재 모바일 역량 관리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용자가 결국은 그 다각화된 그 데이터를 또 자발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연결해 보자면 나는 애써서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얻는 실질적인 결과값이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 동기부여가 자연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용자의 자발적인 그 입력과 또 다각화된 아주 꼼꼼한 그러한 입력, 그거에 따른 그 실질적인 결과값, 이러한 게 전부 맞물려서 선순환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맞나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그 날들이 이제 축적이 되었을 때에 실질적인 건강이 관리되고 나의 건강의 위험 포인트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더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식이 섭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허들이 있다 보니까 며칠 반복하다 보면은 상당히 번거롭다라고 느끼는 사용자들도 다수 계세요. 그러면 그러한 사용자들이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모바일 역량 관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의미를 부여를 하려면 뭔가 리워드, 포인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쉬지 않고 데이터를 내어놓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있는, 늘 진행되는 연구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바일 역량 관리의 그 실질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 모바일 역량 관리가 실질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로부터 획득되어지는 데이터의 그 충분한 양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 우수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앱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재미 요소도 함께 있어야 되겠고 또 과연 이것을 내가 일반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피드백들이 바로바로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든 예시처럼 두 컨디션이 다른 사용자가 같은 밥상 데이터, 즉 같은 섭취 데이터를 앱상에다 제공했을 때 각기 상태에 맞는 다른 결과값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앱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알고리즘이 고도화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정교하고 방대한 양으로 꼼꼼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나의 건강 상태, 임상 증상을 즐겁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충분히 곁들여진 앱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앱상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고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다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바일 역량 관리의 현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 봤고요. 또 과연 어떤 부분이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그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리즈에서는 기저질환자의 모바일 역량 관리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더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네,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강인보다도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영양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병원 체크업과 체크업 사이에 일상 가운데 관리가 일반 건강인보다 더 중요한 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자의 영양 관리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는지 다음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다음 시리즈가 저도 기대되는데요. 다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기저질환자를 위한 모바일 영양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